1994년생, 미국 출신, 키 171cm, 비시즌 체중 134kg, 2021 아놀드 클래식 오픈 부문 1위, 2022 올림피아 오픈 부문 3위, 쇠지라는 기계 니거커를 아십니까? 헬창이라고 하면 그의 기계 같은 운동 자세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약을 졸라 꺼봤겠지만 그의 정신력과 기계 같은 운동 자세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디빌더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헬스 교본이 있다면 니거커라고 할 만큼 추천합니다. 오늘은 뉴욕 프로 경기를 13주 앞둔 니거커의 다리 운동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2024년 2월 16일 영상입니다. 사실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니거커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2023 올림피아 대회를 포기했고 몇 달을 내리쉬다가 한 달 전부터 다리 운동을 다시 시작하였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체는 정신력이다 라는 말만큼 엄청난 집중력으로 부상을 극복하고 완전한 폼을 되찾아가고 있는 니거커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니거커의 하체 운동을 리뷰하면서 간간히 꿀팁을 살살 뿌려주는 영상을 기획하였으니 하체 운동하기 싫은 분들은 한 번씩 보고 헬스장에서 따라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레그 익스텐션 3세트로 선피로 개념의 웜업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다리가 너무 지치지 않는 선에서 15에서 20회 3세트로 진행해주었다고 합니다. 많은 선수들이 다리 운동을 진행하기 전에 레그 익스텐션과 같은 단관절 고립 운동으로 웜업하고 혈류를 몰아주며 본 세트의 타겟 근육을 조질 준비를 하고 가니 여러분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꿀팁은 본 세트에서 레그 익스텐션을 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종목 첫 번째 운동으로는 레그 프레스를 진행해주었습니다. 웜업 세트로는 첫 세트는 가볍게 45파운드 4장씩을 양쪽에 껴서 가볍게 다리를 풀어주었습니다. 곧바로 45파운드 원판을 6장씩 껴서 20회를 진행해주었습니다. 굉장히 느리고 동일한 템포로 수축과 이완에 집중해서 수행해주었습니다. 본 세트에 들어가서는 45파운드 원판을 7장으로 12회를 반복하고 바로 드랍 세트로 20회 넘도록 반복 횟수를 진행해주어 실패 지점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세트를 수행해주었습니다. 발을 가까이 모아주고 강하게 폭발적으로 수축하며 미는데 집중해주었다고 합니다. 이완은 천천히 진행하고 수축 시에 강하게 밀고 있죠. 휴식 시간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합니다. 레그 프레스를 할 때 몇 가지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먼저 레그 프레스를 할 때 허리가 뜨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이완 자세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가져올 때 근육, 인대, 근막의 연결로 인해 골반과 요추가 패드에서 뜨게 되는데요. 동작 수행 시 이렇게 뜨게 되는 자세는 척추에 상당히 부하를 많이 주는 자세이므로 안 좋습니다. 이 골반과 요추가 뜨지 않게 패드에 붙여주는 것을 신경 쓰면서 동작을 수행해야 합니다. 니거커의 자세를 보면 가동 범위가 거의 풀가동 범위인데도 허리가 전혀 뜨지 않죠. 충분히 둔근과 햄스트링을 스트레칭 해준 후에 레그 프레스를 해주고 이렇게 밴드를 당겨놓고 수행하여 레그 프레스 동작을 할 때 빠지지 않도록 뒤쪽으로 밀면서 수행한다고 생각하며 연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레그 프레스 머신의 그립을 활용하여 당기면서 동작을 수행하면 엉덩이가 뜨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니거커는 동작 수행 시 무릎을 충분히 벌려 몸통이 들어갈 공간을 마련하여 단전한 가동 범위를 확보하고 수행합니다. 또한 무릎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발끝 방향을 무릎 방향과 정렬하여 바깥으로 벌려주며 수행합니다. 발의 위치는 모아주고 발의 위치를 발판 기준 아래쪽 방향을 채택하였는데요. 이렇게 동작을 수행하면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 전반에 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자세에서 발 바깥쪽 날로 머신을 밀어준다고 생각하면 바깥 허벅지인 외측 강근을 타겟할 수 있습니다. 발의 위치별 타겟 부위는 화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끝나면 집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니 굉장히 힘든가 봅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핵 스쿼트를 진행해줍니다. 45파운드 원판을 4장씩 껴서 고반복으로 펌핑감을 가져가며 웜업 세트를 수행해 주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 도리안 예이치의 운동법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좋다고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리안 예이치의 운동법은 HIT라고 알려져 있는 하이 인텐시티 트레이닝으로 웜업 세트를 제외하고 본 세트를 12회 정도의 횟수로 강도 높게 실패 지점까지 딱 1에서 3세트만 수행하는 운동법을 말합니다. 12회에서 15회 정도 했을 때 딱 뻗어버릴 만큼 강도 설정이 매우 중요하고 반복수와 세트수보다는 강도에 집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IT 운동법의 오리지널은 화면과 같으나 니거커의 영상을 보면 분할 운동으로 가져가되 세트수와 강도, 웜업 세트 시 반복 횟수를 통한 볼륨은 도리안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세트에서는 45파운드 5장으로 진행해 주었습니다. 영상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12회 정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바로 무게를 낮추고 레그 프레스와 동일하게 이완 시에는 천천히, 수축 시에는 빠르고 강하게 밀어서 펌핑감을 가져가고 고반복을 통해 실패 지점에 도달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모아 가동 범위를 줄이되 발끝과 무릎을 모아 외측 강건에 집중해 주었습니다. 핵 스쿼트를 할 때도 상체를 고정하기 위해 그립을 활용하면 좋고 무릎 방향과 발끝 방향을 정렬하고 수행하셔야 무릎에 걸리는 부하가 적습니다. 허리가 말리지 않도록 체스트를 업한 상태에서 수행하셔야 합니다. 핵 스쿼트는 역학적으로 척추에 횡하중이 가해지지 않는 운동이기에 허리가 안 좋으시거나 스쿼트를 할 때 허리가 부담되시는 분들이 하시면 좋습니다. 이후에는 레그 익스텐션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너무 무겁지 않은 무게로 진행하라고 하며 동작 범위마다 하중을 달리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라임 머신은 레그 익스텐션의 동작 범위마다 저항 강도를 달리할 수 있는데요. 기구 설정에 따라 최대 수축 구간인 탑 지점에서 하중을 더 몰아줄 수 있고 반대로 최대 이완 구간인 하단 지점에서 하중을 더 줄 수 있습니다. 탑 지점에서는 최대 수축 지점에서 살짝 홀드하여 강한 수축감을 끝까지 가져가 준다고 합니다.
이후 하단 지점에서 부분 반복으로 대퇴사두를 끝까지 털어주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영상을 보면 동작 수행 내내 대퇴사두의 텐션이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해야만 동작 수행 내내 대퇴사두에 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레그 익스텐션을 할 때 발끝 방향에 따라 대퇴사두의 타겟 부위를 달리할 수 있는데요. 발끝을 이렇게 안쪽으로 모으면 외측 관근, 발끝을 바깥쪽으로 하면 내측 관근, 발끝을 앞으로 하면 허벅지 상부를 타겟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그 익스텐션을 할 때 무릎만을 이용한 원조인트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관절까지 사용하는 투조인트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퇴직근은 무릎을 펴는 기능, 다리를 들어올리는 기능 두 가지가 있는데 레그 익스텐션 수행 시 무릎을 펴며 고관절까지 살짝 들어준다고 생각하여 저항을 걸어주면 대퇴직근의 모든 기능을 사용한 운동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하체 운동을 할 때 저항을 받으며 고관절을 굴곡시키는 운동이 거의 없습니다. 대퇴직근 상단 부분을 가르기 위해서 레그 익스텐션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퇴사두가 끝나면 햄스트링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햄스트링은 두 가지로 진행해준다고 하며 먼저 라잉 레그 컬을 진행해주었습니다. 리거컬은 10회 미만의 횟수는 즐겨하지 않는다고 하며 12에서 15회 혹은 많게는 20회까지의 고반복 운동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낮은 무게로 햄스트링을 풀어준 후에 무게를 올려 본세트를 수행해주었으며 이 역시 수축 시에는 강하게 당기고 이완 시에는 천천히 근섬유에 걸리는 장력을 느끼며 내려주고 있습니다. 라잉 레그 컬 역시 수축 시 햄스트링 길이가 짧아진 상태에서 무릎을 완벽히 접으려고 하면 엉덩이가 뜨는 분들이 있습니다. 엉덩이가 뜨면 자극이 확 빠지기 때문에 엉덩이를 눌러주며 수행하려고 노력하며 햄스트링의 수축에 집중해 주어야 합니다. 곧바로 시티드 레그컬 2세트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레그컬 역시 프라임 머신을 이용했는데요. 레그컬 또한 무릎 관절을 이용한 단관절 운동이지만 레그 익스텐션처럼 투조인트 운동이라고 상상하며 수행해주면 좋습니다. 대퇴이두는 다리를 뒤쪽으로 당겨오는 고관절 신전 기능과 무릎을 접어주는 무릎 굴곡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항을 느낄 때 무릎뿐만이 아니라 대퇴골도 뒤로 당겨온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대퇴이두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 막바지까지 저항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눈알이 빠질 때까지 수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대둔근을 타겟하여 스탠딩 힙 스러스트를 수행해 주었습니다. 서서 하니까 뭔가 야식꾸리한 자세가 나오는데요. 보통 힙 스러스트는 이렇게 위를 보며 수행하게 되는데 둔근 운동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쿼트, 데드리프트는 둔근의 수축 이완 방향과 하중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지만 힙 스러스트만큼은 둔근의 수축 이완 방향과 하중의 방향이 일치하여 엉덩이만을 쥐어 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엉덩이 근육은 대퇴골을 뒤로 당겨오는 고관절 과신전 상태에서 가장 강력한 수축을 만들어내는데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는 이 범위에서 하중을 받으면서 수축하지 않죠. 이 점을 기억하고 힙스러스트를 할 때 이 강력한 수축감을 느끼며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마무리로 니거커는 딱 6개 종목으로 다리를 털어주었는데요. 기계와 같이 일정한 운동 속도로 모든 저항을 전 구간에서 음미하며 진행해주었던 니거커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 득근,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알고 하는 헬스 RL이었습니다.